한밤중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버렸거든요. 이 말 낯설지 않으시죠? 누워만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종아리를 바늘로 찌르듯이 아파오고 움직이려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던 순간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이 고통을 말없이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 정보입니다. 오늘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단 5초 안에 통증을 멈추는 기적 같은 응급처치법과 쥐가 아예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하루 5분 습관까지 43년 경력의 의사이자 70대인 정진우 선생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쥐가 난 거겠지? 이 말 어르신들께 너무 익숙한 표현 아닐까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넘기고 산책하다가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져도 운동이 부족했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런데요, 그 단순한 쥐, 진짜로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 오늘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43년 경력의 정진후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실화 하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시 45세였던 한 남성 환자, 겉으로 보기엔 건강한 편이었고 특별한 병력도 없었죠. 그런데 그분이 자주 겪는 한 가지 증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 시도 때도 없이 쥐가 났고 잠을 자다가도 깨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다리에 쥐가 났고 다리가 붓고 뜨거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간 그는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이라는 매우 위험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리 쥐가 단순한 근육경련이 아니라 혈관 속 피떡, 즉 혈전이 만들어낸 증상이었던 겁니다. 만약 더 늦게 병원에 도착했다면 숨이 막히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들으신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아래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냥 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한쪽만 붓는다. 붓는 부위가 뜨겁고 만졌을 때 감각이 둔해진다. 쥐가 10분 이상 풀리지 않고 계속된다.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반대로 푸르스름해진다. 심하면 숨이 차거나 어지럽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심부정맥혈전증, 혈액순환 이상, 혹은 신경계 문제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다리 쥐는 근육의 피로, 수분 부족, 혹은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그 자체로 위험하진 않지만 그 속에 위험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 노후 건강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쥐가 났을 때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말고 위십술부터 꼬집으세요. 아니, 다리에 쥐가 났는데 입술을요? 정말 놀라운 방법이지만 43년간 수백 명의 환자에게 직접 적용해 본 정진 선생님의 응급처치 비법 중 비법입니다. 이른바 5초 응급처치법. 심지어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거나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이 방법 하나면 통증을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위십술 정중앙, 코 밑 바로 아래의 부위를 엄지와 검지로 세게 꼬집습니다. 힘을 주셔야 합니다. 대충 슬쩍 누르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둘째, 5초간 유지한 후 풀고 다시 반복합니다. 보통 3회 이상 반복하면 믿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꼭 몸에 힘을 빼고 다리는 최대한 이완된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왜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서양 의학적으로는 몸의 여러 부분이 자율신경계로 연결돼 있어서 멀리 떨어진 부위를 자극하면 근육의 긴장을 반사적으로 풀어주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는 기운이 흐르는 길, 즉 경락이 있다고 보는데요. 입술을 자극하면 그 경락이 종아리 쪽과 연결돼 있어서
경련을 먹게 하는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두 이론은 다르지만 공통된 결론은 단 하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 선생님께서 수많은 노년층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분들은 밤마다 찾아오던 쥐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중에도 다리에 쥐가 난 경험을 떠올리며 손을 종아리에 가져가셨다면 오늘 이 방법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다리에 쥐가 나면 입술을 먼저 꼬집는다. 5초, 단 5초면 됩니다. 큰돈 드는 치료도 아니고 약도 필요 없고 병원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쥐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그 고통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법 직접 해보시고 효과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꼭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에겐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는 쥐가 났을 때 어디에 났느냐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차례입니다. 쥐라고 다 같은 쥐가 아닙니다. 종아리 어디에 쥐가 났느냐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종아리 윗부분에 쥐가 났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일단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손으로 발끝을 잡고 당기셔도 좋고 무릎은 약간 굽힌 채 발목이 몸을 향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자세는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방식입니다. 힘을 줘서 억지로 펴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하면 더 아플 수 있으니 부드럽게 천천히 호흡을 길게 내쉬며 당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종아리 아랫부분에 쥐가 났을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그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경련이 일어난 근육은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있기 마련인데 그 부위를 손바닥으로 감싸듯 눌러주며 긴장된 근육이 풀리도록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알아두면 평생 쓸 수 있는 지압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승산혈입니다.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 무릎 아래에서 발 뒤꿈치까지 이어지는 선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데요. 발 뒤꿈치를 들었을 때 움푹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이 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5초간 누르고 3회 반복해 주세요. 이 지압만으로도 뭉친 종아리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며 통증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의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바로 다리 X자 꼬기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양 발목을 서로 겹치듯이 교차시켜 주세요. 그러면 종아리가 살짝 눌리는 느낌이 들 텐데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자세를 단 30초만 유지하면 쥐가 나는 원인이 되는 혈액순환의 흐름이 바뀌면서 통증이 놀랍게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 단순히 책에 적혀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정진후 선생님 본인의 가족들이 직접 사용해 본 실제 사례입니다. 90세 어머니, 73세 아내께서도 밤에 자다가 쥐가 날 때면 이 방법으로 고통 없이 잠자리를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누구나 집에서 따라 할 수 있고 약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몸을 아는 사람이 직접 써보고 효과를 확인한 지혜.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밤에만 그렇게 쥐가 잘 날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낮엔 괜찮은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꼭 쥐가 나요.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밤에 쥐가 자주 나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움직이다 보면 다리에 피가 고이는데 밤이 되어 누워 있으면 혈액이 잘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리가 차가워지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쥐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정진 선생님은 취침 전 딱 3가지 습관을 추천하셨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밤에 쥐가 나는 일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5분간 담그기. 너무 뜨거운 물이 아니라 편안하게 느껴지는 따스한 온도의 물에 양발을 담가주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근육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두 번째, 발끝을 살짝 높여서 자기 무릎 밑이나 발밑에 베개나 말린 수건을 넣어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라오도록 해주세요. 이 자세는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쥐가 잘 나는 분들은 단순히 자세만 바꿔도 그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입을 따뜻하게 덮고 얇은 양말 신기. 다리가 차가우면 근육은 반사적으로 수축하고 그 순간 쥐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뜻한 이불로 다리를 감싸고 얇은 면 양말을 신어 체온이 잘 유지되도록 해주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 습관 하나로도 쥐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 어렵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모두 하루 5분 이내에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5분이 밤의 고통을 없애주고 아침의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아프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다리를 위한 가장 작지만 강력한 변화는 바로 이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에 갈 때마다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 밖을 나오면 어떤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43년 경력의 정진 선생님께서 직접 가족에게도 권하셨던 다리쥐를 예방하는 특별한 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이 아닌 차 한 잔으로 다리에 쥐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 선생님은 말합니다. 약은 병을 치료하지만 차는 몸을 돌본다고요.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풍부한 재료를 활용한 이 특별한 차는 노년기에 특히 잘 맞는 예방 중심의 생활요법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모두 부엌에 있는 자연 재료들입니다. 생감자 1개 칼륨이 풍부합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줍니다. 우엉 1불이 마그네슘이 많아 신경을 안정시키고 경련을 줄여줍니다. 대추 5개 칼슘이 풍부해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물 1리터만 있으면 됩니다.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감자는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깨끗이 씻기만 하면 껍질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엉도 흐르는 물에 잘 씻은 후 큼직하게 잘라줍니다. 대추는 씨를 빼고 반으로 갈라주시면 끓일 때 맛과 성분이 더 잘 우러납니다. 이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고 물 1리터를 부은 뒤 약한 불에서 30분간 천천히 끓여주세요. 급하게 끓이면 향과 영양소가 날아가기 때문에 약불, 중불 정도로 조용히 우려낸다는 느낌으로 끓이시면 좋습니다. 완성된 차는 식혀서 따뜻하게 보온병에 담아두고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잔 마셔보세요. 놀랍게도 이 차는 단순히 쥐를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잠을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숙면 효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추와 우엉은 장 건강과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몸 전체의 기운이 편안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 선생님의 아내 역시 약보다 이 차 한 잔 마신 날이 훨씬 잘 잤다고 말씀하셨고 90세 어머니도 이 차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밤에 쥐 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따뜻한 차로부터도 놀라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하루 한 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밤을 바꾸고 당신의 다리를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말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잠들기 전 1분 스트레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쥐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이 긴장된 채로 잠들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운동 부족으로 굳어진 종아리 근육은 밤이 되면 혈액순환이 더 나빠지고 그 순간 쥐가 나며 깜짝 놀라 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1분이면 됩니다. 정말 1분만 투자해도 그 악몽 같은 경험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주세요.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손으로 발끝을 잡고 당겨도 좋고 벽이나 발바닥에 수건을 걸고 당겨도 좋습니다. 10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 주세요. 그런 다음 양 다리를 모두 뻗은 채로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손이 발끝까지 닿지 않아도 전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며 천천히 근육을 당겨주는 것입니다. 호흡을 내쉴 때마다 근육이 풀리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 스트레칭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하루 동안 정체돼 있던 피가 다시 흐르게 도와줍니다. 결국 쥐가 날 틈조차 주지 않는 상태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동작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하루 1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속에 당신의 밤을 바꾸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알려드린 차 한 잔과 스트레칭 1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다리는 그리고 당신의 잠자리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큰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 너무 흔해서 지나치기 쉬운 말 같지만 정말 평생 가슴에 새기셔도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비싼 약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진 선생님은 말합니다. 몸은 병원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잠자기 전 그 조용한 5분 안에서 회복된다고요. 의사가 해주는 치료보다 내가 스스로 매일 해주는 습관 하나?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위십술을 꼬집어 보세요. 그 단순한 동작 하나로 고통이 멎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5분간 담가 보세요. 몸과 마음이 동시에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감자, 우엉, 대추로 만든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 안에 담긴 자연의 힘이 당신의 다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시간도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치료보다 꾸준함과 진심이 담긴 실천이기 때문에 몸은 반드시 그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도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데 밤마다 깨는 게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3가지 습관만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다리는 밤에 쥐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돌보지 못한 하루의 습관이 모여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는 건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의 작은 5분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정말 위십술 꼬집기만 했는데 통증이 사라졌어요. 발을 담그는 조경만으로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잔 건 처음입니다. 감자 우엉차 생각보다 맛있고 효과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됩니다.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 무릎 통증, 어지럼증, 불면증에 대한 확실한 해결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후는 준비할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건강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준비였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